자,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강의로 일단 여러분들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 강의를 좀 개인적으로 들으시면서 졸려오시거나 힘드시더라도 강의가 어떻게 보면 20분에서 30분이라는 시간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으실 수도 있는데 강의를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그 다음 강의와 그 다음 강의를 연결해서 들으실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제가 중간중간 강의에도 계속 또 누차 강조를 하겠지만 제 강의가 비록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번만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강의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시면서 연습은 그의 배 이상, 그러니까 한 번의 강의를 듣고 그에 관한 부품을 그린다고 했을 때 4번이고 5번이고 10번이고 그릴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여유를 가지셔야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도면을 볼 수 있는 어떤 여유가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습 복습은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계속 그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서 제가 연결을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파일 여러분들이 저장한 도면 파일도 이제 보시면서 계속 연결해서 저장해서 강의를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제 소개가 늦었죠. 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카페 주인장이라고 하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카페 활동을 제가 요즘에 개인적인 일도 많고 해서 많이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그 점 참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을 많이 해주신다면 제가 그 카페에 올리는 글의 수가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 그리고 미처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 개인 메일이라든지 질문사항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첫 번째가 이제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환경 설정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시험지를 딱 나눠서 보시고 나눠 받고 보셨을 때 문제를 먼저 보시는 것보다는 시험지에 그 문제지 바로 더 앞쪽에 써져 있는 요구사항을 먼저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요구사항 화면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요. 국가기술 자격 검정 실기시험 문제 라고 써 있는데요. 자, 제가 나름대로 파일로 정리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서 받게 되실 문제지도 거의 이러한 형태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제일 먼저 요구사항 부분을 보시면은요. 자, 연필 잘 보이시죠? 연필 요구사항 보시면 자, 우리는 시험시간 4시간 동안 연장시간 30분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연장시간은 쓰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요구사항 보시면 자, 주어진 도면에서 부품 1, 2, 3을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부품이 3개 내지 4개 정도의 부품을 작업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뭐 치수 기입을 몇 번은 빼라거나 그런 식으로 조절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4시간 안에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된 용지 규격에 맞게 본인이 직접 백으로 출력해서 디스켓과 함께 제출한다. 이때 디스켓을 발음이 잘 되지 않는데요. 자, 디스켓을 받고 나서 본체 안에 이제 집어넣으시잖아요. 반드시 그 처음에 저장할 이름을 주시고 절대로 그 저장할 이름을 주시고 나서 그 본체 안에서 디스켓을 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지금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저장할 이름을 제일 처음에 주시고 그다음 이 상태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세이브 타임을 하시라는 겁니다. 세이브 타임이 뭐냐면 자동 저장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자동 저장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냥 파일 이름만 주시고 그냥 딸랑 작업을 하셔도 어차피 그 이름에 계속적으로 덮어 씌워쓰기가 돼서 저장이 계속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저장 시간이라는 것을 설정하는데 초기 값은 거의 120분 정도가 설정이 돼 있을 텐데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이제 조절을 하셔서 제 생각에는 한 10분 정도가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저장한 이름 안에 계속 10분에 한 번씩 자동 저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미리 세이브를 해줄 저장 이름을 주시지 않고 세이브 타임만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이거는 설정 하나만하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자, 나머지들은 투상도에 맞게끔 해라 그런 얘기고, 각법은 삼각법, 그다음 용지 크기는 A2를 사용하는데, 자, 이것은 바로 그 리미츠의 규격 사이즈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수검자 유의사항, 여기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블럭을 자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거칠기 기호라든지 그 밖의 기호들은 절대로 블럭을 일체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만 디스켓을 서로 주고받으시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처리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자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20분에 한 번씩 저장해라 이런 말이 다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자, 투상도가 수록되어 있는 노트북이나 책은 열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북, 규격집은 갖고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야담이지만 그 데이터북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잊어먹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따로 메모를 하셔도 눈치껏 보셔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치껏 어느 정도 써놓으실 수 있으면 써놓으셔도 괜찮으니까 조금씩은 써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도면의 한계 설정 리미트라는 게 나오죠. 자, 지금 그 다음 그림을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겼는데요. 자, 지금 리미트로 이제 아까 설정하는 부분까지 보셨었죠? 이 지금 문제 나와 있는 크기인데요. 아까 A2 사이즈는 594에 420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여기 실제 나와 있는 것은 원점을 기준으로 전체 숫자가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요. 자, 544에 390 사이즈로 나타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중심 마크는 자, 5mm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크기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고요. 자, 이것에 대한 크기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A 값과 B 값, 그 다음 중심 마크에 대한 크기가 다시 한번 나타나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근래에 이제 많이 달라진 부분이 A2 사이즈대로 594에 420으로 잡지 않고 그것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544에 390으로 잡는다는 것이 특징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잡아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굵기 구분을 위한 색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문제에서 나왔을 땐 얘는 어떤 얘기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거의 이렇게 시험에 지정돼서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선 굵기 0.7, 0.5, 0.35, 0.25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출력했을 때 상태에서 우리가 색상을 지정해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정된 하늘 색깔, 초록 색깔, 노란 색깔에 의해서 선 굵기를 이제 지정을 해서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실제 선 굵기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지만 대신 문자 크기, 지정된 문자 크기만을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치수 기입이라든지 일반적인 글자들은 3.5mm,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사용해야 할 글자 크기들은 이제 5mm,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색깔 정도로 이제 사용해야 될 것은 7mm인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만 거의 7mm나 5mm 정도의 크기는 사용하실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글자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크게 써주셔야 되는 부분만 한 5mm 정도 크기를 쓰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치수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2.5mm는 공차가 나중에 들어가는 크기로 해서 이제 지정해서 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뒤쪽에 가보시면 강의를 이제 미리 조금 이제 녹화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자 크기를 이 시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제 임의대로 뭐 한 1.5mm나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부분들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정된 크기로 하자면 이제 여기 있는 크기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아마 1.5mm 크기로 이제 공차를 설명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저장을 하셔도 크기로 저장을 하셔도 크게 뭐 감점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험 본 학생들도 그 정도 크기로 잡으시고 하셨어도 별다른 큰 문제 없이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분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용도에서 내가 이러한 색깔들을 써야 되는지 반드시 색깔하고 용도를 읽어보시도록 예,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수업에 들어가시면서 어디서는 노란 색깔, 어디서는 뭐 빨간 색깔, 주로 빨간 색깔 부분은 이제 가는 실선, 그 다음에 가는 실선이 노란색, 그 다음에 일반 외형선으로 쓰이는 굵은 실선이 초록색, 그 다음에 제일 외곽에 이제 윤곽선으로 쓰일 부분이 이제 하늘 색깔, 시안색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용도 한번 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요. 9번 글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자,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인데요. 시험 시간 내에 한 개의 부품이라도 미완성된 작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모자르시더라도 치수기를 좀 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부품은 전체 다 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구사항 안에 들어가지 않는 지키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각법. 이 부분은 조금 말이 애매하긴 한데요. 일반적인 각법을 따라 주신다면 크게 불합격이 되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끼워 맞춘 공차 기호, 그 다음 뭐 거칠기 이런 것들은 이제 자 끝부분을 마저 읽어보면 자 기계제도 기본 지식이 없이 마구잡이로 완성된 그러니까 기호들도 적당한 부분에 잘 넣어주셔야 된다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험번호, 성명 이런 것들을 반드시 넣어주시는데 저도 과거에 시험을 보러 가서 너무 이제 긴장을 한 나머지 도면 작업은 다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부품 제목을 쓰질 않는다거나 제 수험번호 이름을 쓰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기억이 있어서 겨우 이제 감독관에게 졸라가지고 쓴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괜히 다 멀쩡히 작업 다 해놓고 나중에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표제란 치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100mm, 이 부분은 120mm로 나머지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치수를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뭐 작업을 하시면서 외우시진 않으셔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 등번호 기재 후 반드시 제출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들을 지금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보면서 어느 정도의 몇 분에 끝내야 되고 몇 분에 끝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사전에 계산을 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이 부분 설명은 자, 여기까지 드렸고요. 자, 지금 다시 보시고 계신 화면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죠? 전산응용 기계제도 실기시험 시 작업 순서와 시간 배정법. 아까 이제 주의사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에 관련된 설명들을 제가 지금 화면 안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오토캐드에서 그대로 옮겨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동영상 CD에 제가 파일로 그대로 넣어서 드리도록 할 거니까 필요하신 경우 이제 출력을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참고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는 가져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 시험이 뭐 몇 분이 걸려야 되고 여기까지는 30분 정도,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는 1시간 반, 이렇게 투상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치수 기입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규정을 지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시간들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예, 이 파일을 보시면서 예, 그 강의하고 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은 대략적으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예, CD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참고를 하도록 해주시고요. 참고로 이 파일은 한글 그 97에서는 너무 버전이 낮아서 뜨지 않을 것 같고요. 예, 2000 버전 이상에서 예, 띄워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토캐드 화면으로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오토캐드 2000 버전용 화면인데요. 여러분들이 버전 쪽으로는 너무 이렇게 많이 크게 의식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요즘에 많이 쓰는 버전은 아직도 2000 버전이고요. 그 다음 시험장에서는 2000 또는 2002 버전을 아직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쓰시는 데는 거의 100% 다 똑같다고 보셔도 되고요. 뭐 옵셋이나 뭐 일부 명령들은 이렇게 실행이 한 번 덜 되거나 더 되는 그런 일부 미세한 부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그 처한 상황에서 따라서 그렇게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예,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지금 오토캐드 화면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제가 지금 띄워놓은 화면인데요. 자, 이 상태 화면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잡아주셔야 할 것은 자, 화면 보이시죠? 자, 아래쪽에 커맨드 메뉴에서 리미츠 자, 입력을 해주시고 자, A2 사이즈로 작성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제일 처음에 원점 부분은 아까 0,0 자, 문제 그 유의사항에서 나왔었죠. 자, 원점은 그대로 두시고 그냥 지나가죠. 자, 어퍼 라이트 코너 이것은 바로 도면의 오른쪽 상단 지점에 좌표값을 주는 현재는 A3 좌표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오토캐드 화면을 떴을 때 처음에 띄웠을 때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가 들어있죠. 그럼 여기서 예전 같은 경우는 594에 420 이렇게 좌표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요 근래에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시험장에서 감독관의 이렇게 얘기를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텐데 594에 420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관이 544에 390으로 이제 지정을 해 주시는 수도 있는데요. 거의 요 근래에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예, 요 부분을 위주로 이 치수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544, 390 A2 사이즈에 조금 더 적은 크기죠. 자, 주고 자, 반드시 화면을 꽉 채워주기 위해서 줌 5를 한번 해주시도록 하고요. 자, 이 사이즈에 맞춰서 렉탱글 사각형을 그대로 이제 그려주면 되는데 자, 도면 틀을 그리는 거죠. 자, 렉탱글 REC 자, 단축키 넣어주시고 제 첫 번째 좌표 아까 리미츠와 동일한 좌표를 그대로 절대값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0,0 그 다음에 자, 오른쪽 상단 지점 그러니까 대략 한 이 정도 제가 마우스로 대략 표시를 하지만 이 정도 위치쯤 되겠죠. 그래서 자, 그것을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하면 똑같이 544에 390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딱 맞는 틀이 작성이 되는데 중심 마크 사이즈는 아까 문제에서도 5mm로 해라 C라고 돼 있던 기호 부분에 적혀 있었죠. 자, 옵셋 5mm를 주시고 안쪽으로 5mm를 옵셋을 시키고요. 자, 약간 조금만 축소를 해본 다음에 자, 라인을 가지고 이제 가운데 미들 포인트 점을 잡아서 중심 마크를 예,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 원래 제일 처음에 만드셨던 그 544의 390 사이즈의 예, 도면 틀은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전체 나와 있는 이 부분의 색깔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 제일 굵은 선으로 출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색깔에 가셔서 시안이라는 파란 색깔을 지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뒤에 가셔서 이 부분은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이 이제 왼쪽 상단 부분하고 오른쪽 하단 부분에 표제란이나 이제 수험번호 성명란을 적는 부분이 있죠. 이때 지금 현재 이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옵셋을 해서 표를 만들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 explode라는 분해시키는, 폭파시키는 명령이 있었죠. 단축키는 X만 쓰시면 되겠고요. 이 사각형이 하나로 지금 연결이 돼서 붙어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분해만 시켜주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셨으면 이제 되셨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리미츠는 다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설정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는 여러분들이 커맨드 부분에서 LA라고 단축키를 넣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그냥 레이어 부분을 사용하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레이어 아이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레이어 창이 지금 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쓰시는 분의 그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떤 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구사항에 따로 지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요. 뭐 선 종류별로 뭐 이렇게 쭉 레이어를 지정해 놓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그렇게 하셔도 틀린 건 아니고요. 색깔만 지정하는 경우는 이제 색깔만 별도로 여기서 지정을 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면,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중심선, 이 부분은 이제 이름을 한글로 주시던 영문으로 주시던 본인 스타일대로 주세요. 그래서 중심선, 수문선 이렇게 딱 저는 2개 레이어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중심선의 경우 아까도 나왔었죠? 빨간색. 그 다음 수문선의 경우는 노란색.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종류를 잡아주실 땐, 자, 클릭을 해서 자, 로드 선을 불러오기를 하죠. 자, 이때 자, 아무 선이나 일단 하나 클릭을 한 다음에, 중심선은 센터선이니까 C를 자판해서 딱 키보드에서 지금 C를 딱 눌러주시면 센터 쪽으로 커서가 자동으로 가죠. 다시 한번 로드 시켜서 이번엔 히든선 H 자판에서 선택 해주시면 히든으로 커서가 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OK로 꺼주시면 안 되죠. 자, 센터 반드시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히든선 선택하고 바뀌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제 굵기를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주셔도 뭐 틀리시지는 않으시지만 출력할 때 제가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선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맞춰주시고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수문선을 만드셨는데, 참 하나 깜빡한 게 있죠. 아까 우리가 외형선을 이 부분에서 이제 흰 선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시험상에서는 이제 연두 색깔이라고 규정이 지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따로 뭐 외형선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게 0번 레이어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외형선으로 쓰세요. 그래서 뭐 이름까지는 뭐 안 바꾸셔도 상관없고 그냥 컬러만 연두색.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레이어를 전부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현재 기본 색깔의 컬러 레이어가 0번의 이제 외형선이 연두 색깔로 잡히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레이어 설정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서도 제가 좀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것이 이제 폰트죠. 어떤 글자체를 쓸 것이냐. 글자를 쓸 때 주의하실 것이, 지금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글자를 쓰시게 되면 나중에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한글을 써야 되는데 한글을 쓰다가 보면은 굴림체나 뭐 도둠체 이런 걸로 설정을 하시는 분들은 특수문자에서 나중에 쓸 때 지름 표시를 할 뭐 파이기호가 깨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특수문자와 그 다음에 한글 서체를 둘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체를 이제 골라서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 서체를 지정하는 명령은 자, st 스타일을 자, 실행하셔서 이 부분에서 폰트 네임 자, 잡히죠? 폰트 네임을 이 상태에서 자, 폰트를 내가 원하는 걸 찾으실 때도 자판에서 원하는 그 글자를 찍어주시면 아까 레이어에서처럼 똑같이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자판에서 R자를 한번 찍어볼게요. R. 자, 그럼 이제 R자에 관련된 소체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는 로만 S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만 하고 그냥 나가시면 절대 안 돼요. 자, 로만 S체 선택하고 Use Big Font. 자,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빅폰트 부분에 불이 켜지죠. 여기서 자, WHGTXT라는 서체까지만 선택을 해주시고 적용한 다음 클로즈를 해주시면 이제 한글 서체와 특수문자 2가지 다 이제 문제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치수기 부분인데요. 치수기 부분은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이콘을 이렇게 끊어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아이콘이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자, 화면
이렇게 아이콘 옆쪽에 여백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갖다 대시고 아케이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아이콘을 꺼내는 것들이지만 디멘전 이 부분이 바로 치수기입 아이콘이죠.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꺼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치수기입을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치수기입을 하시게 되면 글자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소수점이라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딱 보셔도 화살표도 잘 안 보이고 확대를 해도 소수점 정의라든지 모양이 아직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스타일을 먼저 설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멘전 스타일 먼저 클릭해서 스타일 매니저 창을 띄웠고요. 제일 먼저 편집 창을 누르시는 거죠. 자, 모디파이 편집 창 눌러서 라인 앤 어로우즈는 지금 우리 설명 한글 파일 기계제도 실기시험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여기도 아직 띄워놨는데 기계제도 실기시험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설명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보조선 부분에 빨간색 그 부분과 같이 보시면 더 자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미리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출력을 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xtend beyond dim line 이것은 뭐냐면 화살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조금 삐져나가는 연장선 부분이었죠. 자, 얘를 2mm 정도. 그 다음 offset from origin 얘는 이게 노란 색깔이 물체인데 물체에서 약간 떨어지는 선의 간격을 떨어뜨려 놔라 그 얘기죠. 2mm 이렇게 놨을 때 지금 아까랑 틀려졌죠. 화면 끝부분 여기서 물체 끝부분과 화살표 위쪽 부분에 선이 약간 2mm씩 떨어져 있는 거. 자, 그래서 색깔은 빨간색을 준 이유는 우리가 치수선은 가는 실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는 실선 부분은 아까 빨간색으로 지정이 돼 있었죠. 그래서 레이어에서 지정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작업을 할 때 바로 스타일에서 그냥 빨간색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로우 헤드 얘는 이제 화살표 종류인데 종류는 거의 이 모양으로 가면 되고요. 바꿔주실 필요 없고요. 화살표 끝에 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3mm에서 한 3.5mm 정도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 화면에서는 지금 잘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그대로 이 부분은 따라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나중에 센터 마크가 찍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타입에서 반드시 마크라고 표시된 것을 논으로 반드시 꺼주셔서 중심 마크가 표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색깔은 노란 색깔. 그리고 글자는 아까 그 앞쪽에서 지정된 글자 크기를 사용하라고 나온 것이 있었죠. 자, 그 글자 크기로 해서 3.5를 반드시 이거는 지정된 크기라는 거죠. 크기로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 방향은 선 위쪽에 정렬하고 가운데 정렬하고 요거는 그대로 두시고 offset from dim line 얘는 지금 현재 글자와 치수선이 너무 간격이 사이가 따닥따닥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2mm 정도 주고 엔터를 치면 살짝 글자가 치수선 위로 뜨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피트 부분은 별도로 따로 지정하실 거는 없고요. 그냥 이 상태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껐던 거라서 다시 켜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프리메리 유니츠 이 부분은 이제 단위 부분인데 이 부분을 빼놓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보통 요약집에 나와 있는 치수들이 한 자리까지의 단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0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가 3.5mm라는 치수로 그렸어도 나중에 결과물은 4mm로 뜰 수 있기 때문에 감점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두 자리까지 하셔도 상관없지만 두 자리까지 하시게 되면 끝에 0이라는 숫자가 하나 더 붙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0.0까지. 그리고 이때 일부분 중에서 작업하실 때요. 트레일링이라고 체크된 부분에 반드시 이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수로 예를 들어서 14.5일 수도 있지만 그냥 14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14.0이라고 표시가 돼도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그 소수점이 없는 경우는 그냥 알아서 제거를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메뉴는 공차에 관련된 메뉴인데 이 부분들을 설정하시게 되면은 전체 치수에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차는 나중에 별도로 들어가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멘전 스타일은 여기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치수기 모양 어떠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모양으로 설정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시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부분까지를 반드시 빠른 속도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연습을 해 두셔야겠죠. 자, 이제 오늘 요번 시간 강의는 환경 설정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너무 길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많이 파일과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동력 전달 장치 쪽에 이제 기어 박스를 가지고 본체에서부터 부품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제 뜯어서 투시를 하는 강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강의 쉬지 마시고 계속 연습하시면서 좀 이제 이 정도는 볼 수 있겠다 싶으시면 계속 2강, 3강도 연달아서 보실 수 있는 아량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